제주도에서 도지사가 지금 더불어당 출신이에요. 그 4.3 사건 뭐다가 이것더라? 비석이 있어요. 거기 제주도에 박진경 대령인가 뭐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 전에 4.3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거기서 진압하러 간 군인이 있는데 그게 박진경일 거예요. 그 장군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 사람. 응? 그 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진압을 했는데 큰 성과를 얻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거기서 암살을 당했어요. 건국전쟁 2에 보면 나오는데 그 박진경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김일성이의 교시를 받고 그 4.3 사건 누가 일으켰어요? 김단삼이가 김일성주의자 김단삼이가 일어나킨 게 4.3 사건이잖아요. 그때 엄청난 사람을 죽였다고요. 마을 사람들을.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만 나와서 갖고 제주도 전 지역을 그냥 완전히 다 거기 지역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교회다들 막 불지르고 막 경찰서를 파출소를 막 불지르고 막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박진경이라는 그분을 보내갖고 진압을 했는데 그 박진경이 부하나가야 되나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놈이 김일성이의 저기에 선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그 놈이. 그러니까 뭐 모르는 그런 사건인데 그 안내도가 있는데 그 안내도에는 진실이 써 있어요. 다. 그때 당시에 진실들. 누가 이 사건을 벌여가지고 이런 제주도 사건이 벌어졌다. 4.3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 그 안내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는 이제 비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뒤에 그 자세하게 써 있어요. 한문과 한글이 같이 써 있는데 거기에 진실이 써 있어요. 누가 죽였으면 누가 주도했으면 이런 게 써 있는데 이번에 16일 날 12월 2025년 12월 16일 날 거기에서 행사를 했는데 더불어당 출신들하고 도지사하고 그 사람들이 안내도를 새로 만들어 갖고 그날 세운 거예요. 근데 4.3 사건을 누가 일으켰는지 주체가 없어요. 거기에 전부 다 그러니까 절반이 거짓말인 거야. 사건은 일어났는데 누가 일으켰다는 게 없어요. 다 빼먹었어요. 그런 거를. 한 이름이 뭐냐면 바로 세운 진실. 누가 보면 진짜 잘못된 거를 진실로 바꿨다고 볼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나중에 지금 사람들 다 죽고 나면 후대 사람은 저게 진실로 안다고요. 아, 그럼 전에는 그러니까 거짓으로 돼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 거 그 옆에 있잖아요. 아, 저것이 거짓이구나. 이것이 진실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거짓 역사가 진실이 되는 거예요. 이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 집단이 그런 짓거리를 한다고요. 그러면 국민의힘당에서 그런 걸 항의를 하고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저 새끼들은. 그래서 4.3 사건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것도 16일 날. 그것만 그린 게 아니에요. 또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 때 한 거잖아요. 근데 저 문재양 때 어떻게 바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실적이 아니라 그때 누구야?
문재양 무슨 장관이가 그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바꿨다고요. 그때. 그러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 가면 거짓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박정희 때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거짓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뭐를 보고 있냐면 통일교 사건을 보고 있어요. 그 사건이 뇌물 사건으로만 보는데 그거는 얄팍한 거고요. 진실이 안 나고 있는데 이거는 뭔 사건이냐면 이 뇌물 사건이 통일교가 그 해저 터널을 하는데 원래가 그게 일본이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해저 터널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을 해저를 통해서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부산으로도 오고 또 뭐 전라도로 가도 한 대여섯 개로 그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그러니까 터널이 많은 거죠. 나눠지는 거죠. 부산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도착해서 전라도 쪽으로 가는 게 있고 대전 쪽으로 가는 거 있고 부산 쪽으로 가는 거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서울로 오는 쪽으로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 중공으로 연결돼요. 중공 열 몇 개 지역으로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작업인 거예요. 지금 통일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서 통일교가 이제 중공과 일본과 한국과 같이 해서 통일교 이제 교주가 완전히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거고 더불어당은 중공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저들은 일본보다는 중공을 더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하는 거지만 추진하는 거지만 중공과 같이 하니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20, 30년 전에 본래 이거는 이 계획은 문선명이가 살아있을 때 1981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문선명이 그 재단에서 일본에다가 40만 평인가 지금 그 해저터널 그 지역을 샀다고요. 지금 사들였다고요.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20, 30년 전에 국민의힘당에서는 원래 국민의힘당에서도 처음에는 이걸 원했었어요. 그랬었는데 타당성 조사를 국민의힘당에서 했는데 만약에 이게 되면은 부산항이 있잖아요. 거기가 폭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물류가 항을 통해서 지금 하잖아요. 근데 해저 터널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배로 할 필요가 없어. 차로다가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게 더 훨씬 경비도 들게 되고 그래서 부산항이 완전히 폭망한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당에서는 나라 망하겠다. 그래서 안 해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지금 권성동이가 지금 특검에서 해가지고 감옥 가 있잖아요. 권성동이까지도 뇌물 안 줬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에요, 이게요. 지금 일부분만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게 나라 망하는 일이에요, 이거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요, 지금. 일본, 중공, 한국으로 연결된 해저터널, 이런 사건이라고, 이게요, 지금. 근데 뉴스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이거 사실 알아보려면 다 알아봐요. 옛날에 그 뉴스 나왔던 것들, YTN이나 JTBS 했었고, 뭐, TV조선에서 했었고, 옛날에 다 뉴스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다 잊어먹어서 그래요.
뭔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받은 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대형교회들, 지금 정치 얘기, 이재명 얘기 전혀 안 넣는데요. 왜 그래요? 겁나니까, 말 한마디 했다는 교회 탄압 들어오니까, 이런 사태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유우파, 원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 뭐하냐? 목사들 뭐하냐? 나와서 외치라. 나라 망한다. 근데도 안 나와. 온누리교회에서요. 어떤 청년이 얘기하는데 정치 얘기 못하게 한대요. 이재명 얘기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청년부에서는요. 90%가 이재명을 추앙한대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국가보호법을 폐지한다는 이재명, 나라 빚이 이렇게 내고 이재명, 관세 협상을 이렇게 한 이재명을 잘한 자가 한대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썩었다고, 지금. 정규분립이라는 말, 정규분립은요, 미국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건국 때, 재헌헌법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1600년대에, 1500년대, 1600년대에 메리 여왕 카톨릭만 인정한다고 했던 국교, 그 메리 여왕의 탄압을 받고 콜럼버스가 콜럼버스가 그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서 발견한 게 미국이에요. 아메리칸. 거기 발견해갖고 1620년에 건국한 나라가 미국인데, 그때 당시에 재헌헌법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메리 여왕의 종교 탄압을 통해서 그리 피신한 거잖아요. 메이플라워하고 콜럼버스가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그 나라가 세워질 때 그런 꼴은 못 보겠다 해갖고 정규 분립이라는 걸 만들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정치는 종교의 탄압을 개입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고 교수들이, 신학 교수들이, 모든 사람들이 왜 교회가 정치 분립인데, 종교와 분립인데 왜 정치에 관여하냐?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정치에서 기독교를 종교를 개입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정치에서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개입을 못한다. 그 법이에요, 그게. 아니, 그래야지.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구의원이, 시의원이 기독교에 탄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개입을 하면, 종교에 개입을 하면. 그걸 막은 거지. 그걸 막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인이 잘못했을 때는
목사들이, 교인들이 당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나라 망한다. 경제 망한다. 지원 망한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규 분립인 거예요. 그런 뜻도 알지도 못하면서 뭔 놈의 응? 기독교인이 정치에 관여하냐?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기독교인은 투표하면 안 돼요. 정치 분립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정치 분립인데 왜 기독교인이 투표도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목회자나 교수나 이런 지에서 이런 말을 하지 좌파들은 다 숨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율법의 도사이기는 한데 실천은 안 하고 로마와 바벨론과 적군과 적나라와 타협을 해서 개인적인 착복이나 하고 이거를 비판했던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왕들이 정치 잘못해갖고 바벨론에 속국이 된 거고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제사장들과 이런 자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타협해가지고 결국은 로마에 속국되고 바벨론에 속국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갖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 5월 달에 건국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저렇게 세계의 경제와 모든 걸 다 쥐락쥐락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로 바꿔놓은 게 하나님인 거예요. 정신 차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은 믿잖아요. 종교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의 나라 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에게.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서야 된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항상 깨어있고 이 10명의 신랑의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죠.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지금 왕국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늘나라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비유를 드는 거니까 혼인잔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혼인잔치를 비유를 들어서 지금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면 문이 다 닫힌다. 그래서 절대 열어주지 않는다. 그걸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잘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건강한, 혼이 건강하고 육이 건강해서 정말 신실한 예수님의 여종과 남종이 되고 일꾼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은 13절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왕국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그렇지 못했던, 지혜롭지 못했던 다섯 처녀, 구원받지 못했죠. 같은 교회 생활을 했지만 5명은 종교 생활한 거고 5명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진실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왕국으로 입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어느 집단에 속해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 믿는 향기를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다음에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하고요. 좋아요 부탁합니다. 샬롬. 북한 축구팀하고 문제에서 중요한 게 바로 그 3억 원을요. 와,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민간단체, 종북단체죠. 북한을 추종하는 이런 그 종북단체에서 북한을 응원하겠다. 이래가지고 통일부한테 돈 좀 달라. 이 정말 이게 그냥 막 미친 X라고 이게 욕이 나와요. 미친 X라고. 자기들이 북한이 좋아가지고 북한을 응원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표 끊어가지고 자기들이 뭐 막대 풍선이든 뭐 응원하면 되잖아. 응원하는 것까지 말릴 생각은 없다.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면 북한 자발적으로 티켓을 끊고 자기가 응원 동원 얼마나 하잖아. 중배가 응원하면 되잖아요. 북한이 그래 좋으면. 아니면 이게 북한 간첩한테 공작금을 좀 달라든지 이걸 이게 통일부에 정동영이 통일부에다가 이게 남북협력교류기금에서 우리 3억만 주시오. 우리가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이 남북협력교류기금을 이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단체가 많이 오봤자 한 2,500명 오는데 티켓 한 장 얼마 한다고 돈 3억을 이렇게 쓰지도 않아요. 몇 게임 가봤자. 그러면 이 응원동원은 돈을 뭐 주고 사는지 투명하지도 않아요. 이 돈을 이게 어디 썼는지 저거 뭐 단체가 횡령을 해먹는지 간부들이 아니면 이게 뭐 얼마든지 돈을 장난칠 수가 있잖아요. 티켓 값이 얼마겠냐고 여자 축구팀 뭐 별 보지도 않는데 티켓이야 초대권도 많을 거고 그것까지 3억을 주는데 어디 썼는지 투명하게 회계 감사나 이것도 안 되고 있고요. 왜 이런 데 돈을 쓰느냐 말이에요. 진짜 이게 우리가 탈북자가 우리나라 와면 지원금들이 돈이 없어가 지금 지원도 안 해주고 탈북자들에게 피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게 북한에 우리가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탈북자들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여기 북한의 인권운동하는 단체들 엄청나게 피해보고 있고 이런 데 돈을 쓰는 건 모르겠는데 아니 북한을 응원해주는 이런 게 종북 응원단 단체까지 우리가 이게 3억을 통일부가 준다. 이건 그 용도에도 안 맞고 그러기 전혀 금액도 안 맞는 그러기 회계 감사도 없고 투명한 말도 안 되는 게 짓거리했다.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정동영 잡아야 돼 이거. 횡령으로 잡아야 되면 짓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북한 여자 축구 보면 씁쓸해요. 처음에 그 3억 원을 준다 할 때부터 제가 상당히 그 비판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어제 인터뷰를 보면서 북측을 했다고 이렇게 발끈해가 나가는데 그 진짜 이제 뭐 통일은 물 건너갔나 이제 완전히 적대적 두 국가인가 이러면서 여기에 논란하고 있는 이재명 정동영 한테 그 북첩이라고 했다고 발끈하고 나 이것도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우리는 이게 보세요. 응원하라고 3억까지 지원해주고 다 했는데 북한이 북측이라 했다고 화를 내며 나가는 거 보세요. 정식 국가 이름을 안 불러줬다고. 참 이게 황당합니다. 자기들에게 뭐 옛날 뭐 남조선이었다고 우리 이름이 남조선입니까? 우리가 남조선이냐고. 더군다나 이 문재인가 북한 평양과 남측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지금 이렇게 이러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우승 상금 100만 불은 이거야말로 이게 그 북한의 제재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이게 그 겨우 이것만 봐도 이게 북한의 리오남이나 공작금 800만 불 보낸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걸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거 이재명의 800만 불 대북 송금 이건 이게 끝까지 우리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하여튼 이거 이재명과 김정은이가 완전히 뭐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 이거야말로 이게 그 반민족적이면서 반통일적, 반헌법적인 거예요. 우리 헌법은 이게 그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그 다음에 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렇게 돼